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재성, 이 편재와 정제가 이렇게 각 궁에 왔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에, 지성이 월간에 온 경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월간으로 지성이 오면은 에, 월을 주는 부모 형제공이기 때문에 부모 형제가 돈이 있을 수 있다. 또 부모 형제가 이게 정제면은 소통 능력이나 계산 판단 능력이 있으며 위험을 기피하고 좀 확실성을 추구하는 하면서 실속을 챙길 것이다. 부모 형제가. 반면에 이런 편제가 왔다면 관리 능력, 부모 형제가 돈이나 관리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계산, 판단, 소통 이런 능력이 있으면서 또한 이 오염을 또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부모 형제가 좀 활동적이고 조금 기분파일 수 있다. 시원시원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일간도 이 사회월이 사회와 직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회나 직장에서 경금 이 양반이 돈이나 관리 능력, 계산 능력, 소통 능력 이런 걸 있으면서 조금 위험도 감수하고 불확실성도 감내하면서 좀 활동을 그것을 선호를 한다.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월지를 볼 건데요. 월지의 정제와 편제가 온 경우도 본질적으로는 이 월간에 온 것, 월간은 천간이기 때문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지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그래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지, 연, 월, 일, 지, 이 지지는 이 천간 글자의 각 환경에 해당합니다. 환경 중에서 월지가 가장 영향력을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환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정제가 오면은 아, 부모 형제가 꼼꼼하고 착실하고 돈이 있고 관리 능력이 있으나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천간에 있는 경우에 비해서요. 그러면서 정제이기 때문에 부모 형제가 위험을 기피하고 또 실속을 차릴 그런 부모 형제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능성만 있지 반드시 그러느냐? 그것은 나머지 글자의 오도 고려한 후 해야만 그럴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글자를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월지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불확실성이 많이 개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월지는 이게 월령이라고 하거든요. 월이 명령을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월지가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경우죠. 또 편제가 와도 천간과 동일하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부모 형제를 주어로 삼든지 아니면은 일간을 주어로 해서 요거를 목적어 내지는 서술어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경금 이 양반은 사회나 직장에서 관리 능력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편제가 왔으면은 조금
이런 오염 같은 것도 감수를 하고 불확실성도 수인하면서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일을 해가면서 일을 하고 돈을 벌 것이다. 그리고 일은 기분파일 것이고 활동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월지는 다른 궁에 오는 경우와 달리 격을 형성하는 그 기준입니다.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왜 월지 위주로 격을 잡느냐? 예, 자평진전에 보면은 격은 월지 중심으로 잡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팔자 용신 전고 월령 이렇게 돼 있어요. 팔자의 용신은 전적으로 월령으로부터 즉 월지로부터 구해야 한다. 그 말이거든요. 왜 월지로부터 월이 강력하니까 명령을 내리는 입장이다. 그래서 월령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요. 연으로 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60가지가 됩니다. 60갑자가 올 수가 있죠. 60개의 간지 하나하나에 어떤 뭐 갑자년이 추운지, 을축년이 추운지 이 60갑자로 알 수가 없어요. 또 일도 올 수 있는 경우가 60개의 일주가 있습니다. 어느 일주가 추운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더운지. 그러나 월은 알 수가 있죠. 보통 사, 오, 미 이런 월에는 덥죠. 그리고 반면에 겨울을 의미하는 해, 자, 축, 월은 춥기 마련입니다. 이건 알 수가 있죠. 계절이 뚜렷하니까요. 그리고 시도 아, 보편적으로 밤이면은 조금 기온이 내려가고 낮이면은 또 정오 근처에 있으면 즉 4시, 5시, 미시 요런 때는 좀 온도가 올라가고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나 그러나 여름에 아무리 시원하다고 해도 겨울에 따뜻한 날보다는 여름이 시원해봐야 온도가 더 높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것이 월에 해당합니다. 월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월이 명령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월령이라고 해요. 월이 명령권을 행사한다. 명령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월령이라고 합니다. 요거를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가문이라고 치면은요, 연지의 가문이 있고요, 월지 가문, 일지 가문, 시지 가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각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 천간으로 뜬 건 외부로 드러나 있는 거니까 이게 대표자들이에요. 여기 묘월에 태어났으면은 이 본기인 을목이 묘월의 대표자예요. 또 묘월에 태어났는데 병이 나왔다. 그러면은 목생화를 해주니까요. 병을 생해주니까 병을 후원해주는 사람이에요. 선거를 예를 든자면 갑이라는 유력 가문, 아니 월지의 인이라는 유력 가문 출신의 이 가문을 대표하는 갑이 출마한 경우와 같은 거거든요. 이 갑이 다른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겁니다. 또 갑이 투관되지 않고 병이 이거는 중기가 투관된 거죠. 그래도 아니, 인이라는 가문 소속의 병입니다. 이 병 입장에서는 인목, 월령에 근을 주고 있는 거예요. 병화는 인에서 장생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병화도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간목과 병화가 동시에 투관되면 본기우선입니다. 인목 집안의 제대로 된 대표자는 갑입니다. 그래서 갑의 록이 인목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각 대표자들을 놓고 보면 누가 월에 근을 가지고 있든지 월에 후원을 받고 있느냐. 이 가문이 가장 강력하니까요. 이 가문, 월지 가문에서 후원을 하거나 월지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 가장 강력하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의원 내각제라고 하면은 가장 의석을 많이 확보한 그 정당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월령이 일당이 되는 겁니다. 일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인월이다 그러면은 갑목이 되는 거예요. 갑이 없으면은 또 그래도 이 인당 요 당의 주류는 아니지만 주류는 여기 갑목이고요. 비주류에 해당하는 병화가 그래도 힘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인목의 후원도 받으니까요. 병화는 생도 받지만 그래서 여기 중기에 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생지가 되는 것이죠. 묘월에 태어나도 병화는 이 생을 받아요. 그러니까 병화 입장에서는 이게 그 묘월 가문의 묘월 그 정당에 여기가 일당이거든요. 월령이니까요. 일당의 후원을 받는 대표자라고요. 이게 가장 강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천간 글자의 환경에 해당하는 것이 각 지지인데 각 지지에는 지장간이 있거든요. 여기, 중기, 봉기. 각 글자를 대표하는 것이 지장간의 본기의 글자가 이 각 글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인목은 본기가 갑목이니까 갑이 되는 거고요. 묘목은 지장간의 본기가 을이니까 을이 대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이제 개인으로 치면은요. 아까 일당을 대표하는 그 사람이 가장 의원 내각제에서 힘이 막강하니까 총리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한 개인으로 쳐도 이 원령에 내장되어 있는 이 간목이 경금 이 양반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작용력을 발휘하는 그런 재능이나 주특기에 해당하는 것이 갑이에요. 묘월 달에 태어나면 가장 주특기나 아, 그 재능, 탤런트가 을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주특기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천간에 투관된 글자가 합으로 묶여버린다든지 그걸 합반이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극을 받아서 내 재능, 주특기를 활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나의 능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특기나 능력은 활용할 수가 없고 내가 보통 오른손이 왼손보다 한 2배 이상 센데 오른손은 사용하지 말아라. 그러면 왼손을 사용하면 나의 역량이나 힘을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월을 대표하는 글자가 격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요. 이 대표되어 있는, 투관되어 있는 글자에서 보면 이것이 환경이에요. 이 병화 입장에서 이인이 장생을 해주니까요. 힘을 받는 거죠. 병화 입장에서는 우후적인 환경이 되는 거고요. 묘가 와도 생해주니까 또 이 묘 집안의 후원을 묘라는 정당의 후원을 받으니까요. 막강한 힘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격은 환경이요, 일간의 환경이요. 여기 월주에서 60개의 꽃을 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나는 하나거든요. 이게 나의 환경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금 입장에서는 경금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동할 수 있는 능력이자 주특기이자 재능인 것입니다. 그 재능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때 이게 또 사회 직장궁이니까요. 이렇게 월에 투관이 됐는데 이런 글자들을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나의 주특기나 나의 재능이나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써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격국론에서 격을 대표해서 투관돼서 올라온 글자가 합이나 칠살로부터 극을 받으면은 격이 깨지게 되는 원리가 거기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는 이제 편적격이고 을목이 올라오면 정제격인데요. 이 제격에는 어, 이 격을 잘 돌아가게 하는 또 도와주는 글자가 자평진전에서는 그걸 상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제격이든 편제격이든 둘 다가 길격이니까요. 쟤는 정관을 생겨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격용관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좋은 거를 식신이나 상관으로 생겨줘도 좋은 거예요. 이게 제격용 식신, 제격용 상관 이렇게 표현도 되죠. 또 제격이 인성을 보면은 지난 영상에서 제격이 인성을 찾다 찰패자거든요. 그래서 아, 제격 폐인이 되면은요. 제격인데 인성을 보면은 돈도 잘 버는데 아는 것도 많더라.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나의 지식이나 나의 자격증, 나의 문서로, 나의 학문성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변호사나 의사나 이런 사람들처럼요. 또 세 번째는 내가 벌어놓은 돈으로 그 돈을 부동산으로 투자하겠다. 그런 소리예요. 그런 의미들이 가지고 있어서 제격폐인이 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격폐인이 되면은 또 다른 책에서는 제재인국이라고 해요. 재성으로 인성을 제어 컨트롤해서 제, 제, 인, 인성을 제어해서 재인특권이라고도 하죠. 얻는다. 권력을 얻는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굳이 제격폐인으로 접근을 안 해도 좋은 경우입니다. 반면에 가장 흉한 거는 이 제격이 칠살 평간을 본 겁니다. 보면은 재생살을 해서요. 이 평간은 나를 극합니다. 극하는 정도가 나를 죽일 정도로 강력하게 나를 칠살로 극해서 내 입장에서는 이게 살해예요. 나를 죽이러 오는 거거든요. 힘들게 하는 인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사고 당하게 하고 나를 교도소에 가게 하고 등등 안 좋은 그 글자를 재성이 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격이 편제격이나 정제격이 왔는데 관이 왔어요. 그러면 이 병화가 온 거죠. 그렇게 하면 이게 칠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병화가 경금 입장에서는 병화가 경금을 죽이는 살로 작용하는 거죠. 이러면 이 격이 깨졌다. 그래서 파격, 패격 그러는 것이죠. 반면에
이렇게 간목이 인월에 간목이 투관돼서 편적격이 됐는데 인성이 왔다. 무토가 왔다. 그러면은 제격패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리에 입각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도 잘 버는데 아는 것도 많더라. 또 나의 지식이나 자격증, 문서로 돈을 번다 등등 아까 또 돈 벌어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또 내 돈 버는 능력, 요거로 권력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무토가 오면은 요거를 상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것이죠. 예, 그래서 월지에 오면은 이 격의 의미가 가장 큽니다.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 그리고요. 제격이 오면은 이제 안 좋은 경우가 비견이나 겁재가 오는 겁니다. 이걸 비군겁쟁제라고 그래요. 군은 무리군자죠. 비겁이나 겁재의 무리가 나와 이 재성을 놓고 쟁탈전을 벌인다는 얘기죠. 재물분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흉하다. 차평진전에서는 흉한 경우를 무정이라고 그러고요. 좋은 경우를 유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기억이 정관을 보든지 인성을 보든지 여기 인성은 정인, 편인 다 포함됩니다. 또 제기억이 식신을 보든지 상관을 보든지 이렇게 보면은 유정하다, 즉 격이 성격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정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평관, 칠사를 보든지 비겁을 봐서 궁겁쟁제, 재물분탈이 일어나든지 이런 경우는 격이 깨졌다. 그래서 파격 내지는 패격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패격입니다. 그게 인생이고요. 세상 우주 만물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지난 영상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도 말씀드렸다시피 원국이 노무현 대통령도 파격이에요. 그러나 2002년 대선 당시에는 격이 대운에 의해서 성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선인상생 내지는 살인상생으로 대선에 당선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도 하고요. 이제 일지의 정제나 편제가 오면요. 이런 경우를 남녀 불문하고 일지는 나의 공간이거든요. 내 공간에 재물이 온 겁니다. 그래서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지의 재성을 가지고 있는 표현을 재물을 깔고 있다. 여기 임수 일간 이 양반이 재물을 깔고 앉아 있는 것이죠. 예, 이걸 좌지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재물을 타고났다. 재물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또 이게 내가 재물복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있지만 일지는 배우자의 궁입니다. 배우자가 머무르는 거처란 얘기죠. 배우자가 돈을 가지고 들어온 경우예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배우자를 주어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배우자가 돈도 있고 관리 능력도 있고 판단 능력, 계산 능력, 소통 이런 걸 잘하고요. 정제가 오면은 위험을 기피하고요. 실속형이고요. 편제가 오면은 아, 조금 위험 부담도 감수하고요. 활동성도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부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역시 가능성일 뿐이고 나머지 글자와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요 일지 한 개만 놓고 볼 때 그렇게 일응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최종적인 것은 나머지 8글자의 조합을 보고서 판단을 해야 옳습니다. 아무리 일지에 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안 좋게 작용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일지에 재성이 가지고 있는 남자들은 재물을 깔고 앉아 있고 배우자가 정성이, 배우자 성이, 배우자 글자가 배우자 공간, 배우자 궁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부인이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 좋은 점만 있을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아, 우주 만물 모든 것이 음과 양으로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게 삼라만상의 우주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정제가 오면은요, 이 임수 입장에서는 내가 돈도 깔고 있고, 부인이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 형국이고 좋을 것 같으나 집안 생활에서 이게 임수 입장에서 오하는 이것이 태지입니다. 그러면은 집안에서 굉장히 조마조마해야 되고, 조심조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해서 착상돼서 완전히 그 유산되기 전의 상황이거든요. 완전히 이제 유산 걱정이 없을 때까지 굉장히 조심조심해야 되죠. 까딱 잘못하면 유산되거든요. 예, 그런 형국이에요. 예, 그리고요, 이 음가는 이 정유일주는 편제를 봤으나 이 정화 이 양반은 편제 부인이 생을 해주고 있는 격이에요. 그래서 각 일주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정제일주는 요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게 다 보면은요, 이 정제일주는 다 태지입니다. 나중에 12운성에서 모두 상세하게 하나하나 영상을 올릴 건데요. 일간이 매우 매우 조심해야 되는 대목이 있다. 꼭 100%다 좋은 것만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나, 그런 건 100%다 좋고, 그런 건 없다. 또요, 이게 남자가 아니라 여성이라고 보면, 남성에서 이제 부인인데요. 부인이 옆에 있는, 이렇게 이걸, 지장간에 있는 병기 정화와 정임합을 해요. 이거를 명암합이라고 그래요. 요렇게 되면은 굉장히 배우자 성이 배우자 궁에 있는 데다 대고 일간 나와 또 명암합까지 한 경우는요. 굉장히 이상적인 거로 만난 경우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이 잘 맞춰진 상태예요. 그런데 이 양반들은 완벽한 이상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게 맞으면요, 잘못될 가능성도 그만큼 많아지는 겁니다. 모든 게 맞춰져 있는데, 100가지가 맞춰져 있는데,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못돼도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이치죠. 그래서 요런 경우, 이게 해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부인이 다른 남자거든요. 여기는 연월은 타인의 공간이거든요. 내가 임수인데 또 다른 수는 타인입니다.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른바 외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성이 정궁에 온 경우에 이 글자가 다른 글자와 합을 한다든지 충을 한다든지 그러면 부인이 외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 재물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면성이 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임수 이 양반이 여성이라고 그러면 배우자 궁 남편이 있어야 될 공간이 시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 거라는 거죠.
남편이 돈을 가지고 들어온 것은 좋은데 고부간에 갈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내가 재물을 깔고 있는데 그게 남편이 가지고 온 돈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시어머니가 죽으면요. 여기서 시어머니가 이제 오하니까요. 남편은 토가 되는 거죠. 어머니가 토를 생해주는 거죠. 유산을 남편한테 주는 거예요. 그 유산 받은 돈이 이 재물일 수가 있는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은 있으나 또 아무튼 남편으로 인해서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나 주역 이런 데 보면요. 이 운의 총량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 복이 돈 복이 그만큼 많으면은 나의 가지고 있는 그또 다른 복이 돈의 공간이 많이 차지하는 것만큼 다른 운은 감소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뭐 운 총량 일정 불변의 법칙 이렇게 설명하는 양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우주는 무한하고 평등하고 대학의 그 청강령처럼 지어지선 선한 곳에 도달해서 멈출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덕을 쌓고 좋은 쪽으로 선순환을 하면은요, 배우자 복 많다고 다른 거 손해보고 그렇게 않는 방법도 우리 인간사에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아, 운 총량 일정 불변의 법칙은 세상 만사 모든 게 다 좋을 수만은 없다. 그걸 표현하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남편 복도 좋고 자식 복도 좋고 형제도 좋고 부모님도 다 좋고 나도 좋고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아마 저 산에 있는 이름 없는 풀 한 포기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다른 풀처럼 비 오면은 비 맞고 눈 오면은 눈 맞고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결국은 그 평균으로 회귀하는 겁니다. 형제도 평범하고 부모도 평범하고 자식도 평범하고 나도 평범하고 남편도 평범하고 그렇게 돼야 아까 이야기한 남편도 좋고 자식도 좋고 뭐 누구도 좋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보편적인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러나 좋은 쪽으로 경주 최부자처럼 좋은 쪽으로 상생의 길을 닫고 마음 공부를 해 나가고 덕을 쌓아 나가면 우리 인간사에서 좋은 쪽으로 서로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그렇고요. 타인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우리 공동체의 그 삶이나 관계도 역시 좋은 쪽으로 어, 발전시킬 그 스페이스 여백이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류의 의식이 진화, 발전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게 사주팔자의 원리도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일지에 그래도 죄를 깔고 태어나는 게 복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예, 편재일주는 갑진이나 갑술, 을축 요런 것들이 있어요. 병신, 정요 요거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12운성이나 나중에 올 일주론을 강의를 할 때 이거보다 더 상세히 그 분석하는 방법과 왜 그런지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 간에 이렇게 재성이 오면요. 이런 거는 똑같아요. 이게 시인은 자식공이나 아랫사람이니까요. 아랫사람이 돈이 있다. 자식이 돈을 본다. 돈이 있을 수 있다. 자식이 관리 능력이 있고 계산 판단 능력. 이게
관리를 하려면 내가 결과를 내는데,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수단, 어떤 방법, 어떤 행동, 어떤 전략을 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 판단 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관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소통 능력도 좋고, 예, 정제가 오면은 위험을 기피하려고 하는 성향, 또 실속을 챙기려고 하는 거고요. 반면에 편재면은 리스크를, 내 자식이 위험을 감수하고 불확실성을 감소해가면서 이런 능력 발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내 입장에서 보면은 노년까지 이 또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이런 노년까지, 말년까지 이런 관리도 하고요. 돈 버는 능력, 이런 계산, 판단, 소통 능력이 있고요. 이게 정제면은 아주 안전하게 부동산을, 건물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꼬박꼬박 따박따박 받든지, 아니면 편제로 좀 불규칙적이고 적이지만 그래도 노년까지 내가 기분을 낼 수 있고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지지로 오면은 그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청가는 의도하는 것이고요. 의도했다고 해서 모두 일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지지로 오면은 이거는 환경이고 그 결과기 때문에, 의도한 거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일간의 뜻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어디까지나 가능성입니다. possibility고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우운은 이 전체 8글자를 보고서 최종적으로 그 운이, 재성운이 말년에 좋다, 나쁘다, 그렇게 결론을 맺어야 됩니다. 예, 이 단시 판단, 이 글자 하나로, 각 궁에 와 있는 글자 하나로 모든 게 말년에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확정 지을 수는, 그렇게 확정하면은 틀릴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노년에도 이거 설명했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시상에, 이 시상에 보통 시상 그럴 때 시주 전체를 의미한다는 설이 있고, 그냥 시의 위에 있는 시간만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 시간을 많이 의미를 해요. 일위 하나에 있는 규격이다. 뭐가 있느냐? 이렇게 시상에 편제나 편관이 온 경우를 규격이라고 그래요. 하나만 있다는 얘기는 편제가 이런데 정제 이런데 없어야 돼요. 이런데 오로지 여기만 있고 이 편제가 굉장히 유력해야 돼요. 월령의 근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좋죠. 근을. 아니면 원령이 인성을 받으면 더 그래도 좋고요. 아니면 시지의 근을 가지고 있든지 인성을 가지고 있든지, 그러면서 이 편제가 유력 강력하게 힘이 있고 and 일간도 신강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이 돈을 벌 수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논리가 지금 우리가 일간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자평명리학인데요. 자평 이론을 최초로 써놓은 책이 연애자평입니다. 연애자평에 나오는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편제격 예로 드는 게, 보통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건희 씨나 정몽구 회장, 이런 사람들이, 이 재벌들의 이게 시상일이 편적격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이걸 확장해서 여기가 편관이나 편제 아니더라도 다른 거 뭐 상관이나 식신이나
다른 글자 인성도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사주를 설명하는 모델도 많고요. 같은 모델 내에서 어, 이 설명력이 다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상의 편제가 왔는데 좀 힘이 있고 일간도 이 재성을 얻으려면 보통 일간이 신약한 경우보다 신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재성 때문에 일간이 아플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제다 신약, 이른바 거지사주라고도 하죠. 뭐 또 제2의 공간인데요. 이거는 드러난 공간에 여성이 있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는. 시지는 이게 은밀한 공간, 드러나지 않은 공간의 편제 그러면은 보통 애인이라고들 해요. 외도하는 그 파트너. 근데 이런 식의 사고는요, 조금 잘 맞지 않습니다. 지금 정제와 편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흔히들 정제는 나의 본 부인이고, 편제는 내가 외도하는 그런 파트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또 정제는 굉장히 근면성실하다고 하고요. 편제는 조금 유흥, 오락, 도박,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서 또는 뭐 큰 사업을 할 때는 또 사업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편제를.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하면은 안 맞습니다. 지금 이 정제, 편제의 구분은 정제는 편제에 비해서 정제의 특성이 이런 특성이 있을 뿐이고 편제는 정제에 비해서 이런 오염부담이나 불확실성을 감소하고 활동 기분파 이게 객관적이고 올바른 접근이지 정제라고 해서 바람 안 피고 또 도박 않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정제도 바람 많이 필 수 있고요. 도박도 하고요. 유흥, 오락 다 합니다. 또 정제라고 그래도 사업을 합니다. 또 편제라고 그래서 이런 뭐 계산 능력, 판단 능력 성실하지 않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제와 편제는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정과 편이 함께 있으면 편화된다고 그러는데요. 편화돼도 괜찮습니다. 인성, 그래서 인성과 재성은 정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인성은 편의는 도시가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것도 얼마든지 그렇게 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 사주에서 세 가지 없으면 좋다고 그러죠. 도식되는 거, 편인으로 도식되는 거, 상관이 정관을 보는 거, 또 군급 쟁제하는 거. 그런데요, 상관, 경관 이 샘플 많이 한 100개 이상 보니까요, 그렇게 흉한 게 아니에요. 예, 너무 이 고서에 나오는 상관, 경관, 우위와 백단이다. 이런 말에 얽매이서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공부를 한다는 거는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모델을 이론적 접근을 다양하게 구사해 봐야 됩니다. 즉, 반증 가능성이 개방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끊임없이 새로운 모델, 새로운 접근을 시도를 해서 보다 현상에 적합한 이론적 모델을 찾아내는 것이 공부의 프로세스이고 그것이 실력입니다. 그래서 상관, 경관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우위와 백단이라고 할 만큼 100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할 만큼 그것 제가 샘플 100개 이상 확인해 보니까요. 오히려 안 좋은 경우보다 좋은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상관경감 되는 해에 작년에 대선에 당선됐어요. 그리고 상관경감 되는 해에 글로벌 기업에 취업을 하지를 않나 그런 양반들이 많이 봤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 궁의별 의미의 최종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특정 글자 하나를 놓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렇게 각 궁에 각 성이 왔을 때 그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근본 원리를 터득해야만이 근본 원리들이 모아져서 나중에 그 조각들이 모아져서 큰 그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걸 익혀놔야만이 에, 주춧돌이 생겨서 보다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실력을 쌓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제와 편제 그렇게 심하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특정 글자 하나로 단정지어서는 안 되고 사주팔자는 어디까지나 모두 다 고려를 해야 된다. 아무리 일지에 재성이 왔다고 해서 모두 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세상 이치고 이것이 음양의 원리다. 그러나 이거를 마음 공부를 잘하고 덕을 쌓으면은 흉한 일을 얼마든지 감소 내지는 피해갈 수 있는 방향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